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유튜버의 어떤 자료 역산해보기, 그죠? 부동산 유튜버의 자료 역산해보기, 그다음 부제로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유튜버들이죠. 특히 어떤 아담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수요 공급의 어떤 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한 자료를 한번 역산해볼까 합니다. 그 자료를 보시다시피 부동산 유튜버이면 동시에 어떤 대한민국의 또 수요 공급 박사님이면서 장인이죠, 장인. 그래서 어떤 그분의 어떤 설명을 들어본다면 대략적으로 뭐 이분만 아니라 어떤 수요 공급의 어떤 장인분들, 어 계속 수요 공급이다, 수요 공급이다. 이 수요 공급론의 장인들 분께서 이제 설명하신 건 대부분 이런 식이죠. 무엇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는 바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없었던 시기죠. 공급이 없었다. 수요는 많았지만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고, 이렇게 가격이 안정된 시기는 바로 일기 신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가격이 하락했거나 안정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공급을 많이 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던 바로 이 시기는 공급을 하지 않았던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럼 공급을 안 한 건가요? 물어본다면 이 시기의 공급을 다 채워주지 못한 공급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공급은 내가 봤을 때 이 공급은 가짜 공급이다. 이거는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한 공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가격이 또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건 공급은 진짜 공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채워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기를 찾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봤을 때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했다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다시 2020년 이렇게 올라간 거는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 유튜버인 동시에 아담 스미스의 그 수제자죠. 동시에 이 공급은 진짜 공급, 저 공급은 가짜 공급, 이 수요는 진짜 수요, 이건 가짜 수요. 천재죠. 노벨 경제학상은 대한민국의 어떤 곧 탈 것 같은, 타야죠. 이 정도면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거죠. 경제의 어떤 수준, 곧 노벨 경제학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튜버 중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신흥국 시장의 어떤 부동산의 어떤 지수 이런 거는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앞으로 공급이죠. 이 공급은 이제 진행되는 이 공급은 공공주도 공급이다 이런 거는 진짜 공급이 아닐 거라는 거죠. 진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공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급 논쟁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이게 만약 이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말은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공급은 달랐다는 거죠. 서울시장이 새롭게 들어올 서울시장의 어떤 공급은 정말 달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장을 되면서 이러한 공급 정책을 가져오니까 가격이 안정기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공급, 저건 가짜 공급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러든 말든 우리는 이제 자료를 한번 역산해 보자는 거죠. 이게 뭐 공급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지 말고 그냥 우리는 자료를 한번 역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주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역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산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보시다시피 2018년이죠. 자, 이 그래프를 놓고 보자. 2018년이죠. 2018년에 대략적으로 이게 100선이란 거죠. 100. 즉 2018년경을 100으로 잡았다라는 거. 이걸 100으로 잡고 과거를 역산해 봤다라는 거겠죠. 이 그래프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놓고 과거 2018년경을 100으로 놓고 여전히 우리도 경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역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산해 본다면 2018년도를 100으로 놓고 보자면 2018년도를 100으로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이 이러한 성장을 보여준 거죠. 국내 총생산 1인당 가구 가처분 소득 가계 국민 가처분 소득 1인당 국민 소득 1인당 가계 총생산 뭐 이런 것도 다 있어. 짬뽕에서 놓고 본다면 2018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1988년 즉 이 시기죠. 약간 1986년에 약간 내려왔다가 어떤 정점이 보이는 바로 이 지점이 어떤다? 10이다 10. 10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10이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놓고 보자면 이 지점 우리는
역산해 보면 이 지점이 10이란 거죠. 1988년이 10이라는 거예요. 10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보다 위에 있죠. 보시다시피 10보다 위에 있다. 한 17경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988년도 우리는 비쌌다고 보는 거죠. 아,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비쌌구나. 를 우리는 본 거. 아, 비쌌구나. 왜 10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우리 10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990년대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시기겠죠. 이 시기. 대충 이 시기일 거예요. 그러면 22 정도 있네요. 매매 가격 지수. 그런데 우리는 14죠. 그러면 1988년도 비쌌고 1990년대도 비쌌다라는 걸 우리는 역산해 보는 거죠. 아, 이땐 비쌌구나. 그럼 사람들 굉장히 비싸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92년도가 됐는데 92년도는 대략적으로 이 시기일 거예요. 그러면 38 정도로 보이는 거죠. 38 정도로 보이는데 19다라는 거예요. 19. 그러면 더블로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받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럼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19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38이면 이건 공급 대책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낼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서 일기 신도시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200만 호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또 2년 정도가 지나서 94년도 경에 이 시기겠죠. 그러면 이 시기는 30 정도죠. 30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 1988년도에서 1994년도는 25란 거죠. 25다. 20이 2.5배 컸다는 거죠. 20이 2.5배 커서 25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고 이게 25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5고 이게 30이면 1990년도 비쌌겠구나. 그럼 그래프 자체가 안 가고 횡보하고 있는 게 맞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96년도로 가자는 거예요. 6년도면 대충 이 시기겠죠. 그러면 이 시기는 우리가 보고 있었던 시기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1996년 3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우리는 몇으로 보고 있었죠? 지금까지 30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이게 25 이게 이제 32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균형점을 찾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균형이다. 균형점에 와 있다. 1996년은 균형점에 와 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이 시기는 뭐 비싸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사람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래프는 2009년도, 2018년도 보면 살짝 올라간 게 보이는 거예요.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인다. 2018년도 경에 1998년도죠. 98년도 경에 본다면 98년도 보면 살짝 한번 올라가 보이는 거죠. 올라가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2였으면 32니까 뭐 살짝 올라갈 수도 있었겠구나 정도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근데 98년도에 가서 보니까 이게 30이었어요. 즉 IMF를 겪으면서 좀 내려온 거죠. 경제 자체가 좀 내려왔다. 소득도 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놓고 본다면 즉 30 정도 선에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아래 내려왔으니까 대략적으로 또 또이또이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횡보 기간이죠. 지난 횡보 기간. 장기간에 우리가 행복했던 바로 이 기간이죠. 이 기간에서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했었다. 왜냐하면 19 정도였는데 이게 30을 넘겼기 때문에 30을 넘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일기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이게 올라갔던 것들이 주춤해지는 거죠. 주춤해지면서 그 드디어 경제가 이 아파트 가격과 이 아파트 지수, 이 매매 가격의 어떤 추이와 동일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면서 균형점을 찾았다라는 거죠. 이 지점은 균형점 아니면 약간 좀 싼 가격 사람들이 좀 저렴해지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다가 2000년도에 가니까 이게 37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 가니까 37로 늘어났다. 즉 37배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3.7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3.7배가 성장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2020년 이 위치에 있다면 사람들이 저렴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저렴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저렴하게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지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2002년도가 된 거죠. 2000년도와 2002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있겠죠. 이 위치에 있으니까 40 정도다. 그러면 거죠. 40. 있을 수 있는 거죠. 40에 존재할 수 있다. 2002년도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을 사는 건 당연한 거죠. 부동산 사는 게 맞았겠구나. 서울 아파트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004년도로 넘어간 거죠. 2004년도로 대략적으로 넘어가는 2선이겠죠. 그렇다면 2선이 놓고 보자면 대략적으로 50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50선에 도달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비싸다는 느낌도 약간 드는 거죠. 이때. 약간 비싼 것도 약간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작게나마 횡보한 모습도 약간 보여줬네요. 이때는.
이 시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약간의 어떤 횡보 느낌도 약간 드는 거죠. 이 지점이 약간의 어떤 그런 게. 그래서 2006년도에 가면 58이죠. 58이라면 2006년도 경에 58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이니까 대략적으로 2006년에 가면서 다시 균형점을 다시 찾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균형점을 한번 다시 찾았다. 그래서 이 점에서 약간의 어떤 조정의 어떤 느낌이 들지만 그건 뭐 그렇게 크게는 뭐 조정받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2006년도가 58을 찍으면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 이제 63으로 가는 거죠. 6.83배가 성장했다는 거. 6.3배가 성장했다는 거. 그러면 2008년도 경이라면 이 지점에서 본다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놓는다면 6.3인데 6.3이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은 여기서 본다면 매매 지수는 이게 어디냐? 80선이죠. 80선. 즉 80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죠. 서울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다? 과거 이때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람들처럼 너무 비싸다라는 느낌인 거죠. 너무 비싸다. 우리는 서민들은 어디서 사야 한다. 그런 느낌을 다시 또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느낌이 비슷해진 거예요. 63에 있어야 하는 게 80에 있으니까 그 느낌이 약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죠. 바로 이 시기부터 주택 보금자리 논이 나온다는 주택 보금자리 대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여기 말하는 진짜 공급이다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무엇이냐? 가격이 비싸졌고 이때 공급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가면 2010년도 이 지점이겠죠. 그러면 경제는 7배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70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70에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80선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80선에 있죠. 그러면 이때도 사람들은 비싸다고 느꼈던 거죠. 비싸구나. 서울 아파트가 비싸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주춤해지다가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2010년도 12년도 가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77에 있죠. 77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서 이 지점에서 2022년도 경에 2022년 2014년 바로 이 경이죠. 이 경에 한번 흔들리면서 7.7 정도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만난 거죠. 만난 거다. 규정점을 어느 정도 찾았구나. 2012년도에 그런 균형점을 한번 다시 또 찾았구나라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부터 시작 2012년까지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했다가 2012년도에 넘어가면서 약간의 조정도 가져오면서 서울 아파트에 관심이 생긴 거죠. 이거는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한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8배가 성장했죠. 8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84다. 8.84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이 대략적으로 84 정도 이 정도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죠. 84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즉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저렴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저렴하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 저렴성을 느꼈던 거죠.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로 이제 가는 거죠. 2016년도에 넘어가면서 이 정도 선이겠죠. 이 정도 선일 건데 91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죠. 91이라면 이 지점일 거 아니에요. 91이라면 이 지점인데 지금 이 지점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저렴하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의 가격도 저렴하게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2016년도 경에 그런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다 하면서 이걸 때려잡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때려잡는다. 이걸 때려잡겠다 하면서 2016년, 2017년도에 이제 시작된 거죠. 때려잡겠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잡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사람들이 어떤다? 그런 거죠. 서울 사람들의 어떤 성장이 9.1배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8배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럼 사람들은 여전히 저렴하게 느꼈다는 걸 거예요. 저렴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가 된 거죠. 그리고 100의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존재한다는 거죠. 100의 위치에 존재한다면 2018년도에 다시 예전처럼 어떤 균형점 지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균형점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 항상 어떤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쌌던 시절에 비쌌죠. 사람들이 비싸다 하고 사람들이 비싸다 하는 지점이죠. 사람들이 비싸다 했던 바로 그 지점들이 존재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이때 시절에는 비싸게 느꼈겠구나.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주택 시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 많은 30대들 그다음에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 밀려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 그래서 2018년도를 지나서 2019년도에 간다면 이게 2019년도도 100의 위치에 있는 거죠.
즉 경제 성장률이 미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2019년도에도 100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9년도에도 성장을 했죠. 그러면 이게 서울 아파트 시장이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여기서 이 정도 더 있었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10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2019년도에. 근데 여전히 100이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겠구나. 2019년도에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처럼 있었죠. 경제적 어떤 위기감이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정도의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20년. 그렇다면 98이란 거예요. 그럼 98에 있어야 되는 거죠. 98이라면 대략적으로 이 100선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거죠. 코로나 사태 뭐 어쩐다 하면서도 가격을 한번 더 띄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간 건 굉장히 잘못 들어가셨다. 굉장히 큰 선택을 하셨다. 그런 거죠. 제 동영상에 어떤 분은 호구가 되셔버렸다. 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은 120선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여전히 100선이죠. 100선. 우리가 보고 있는 100인데 그죠? 100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100선인데 이게 더 올랐잖아. 2020년 더 올랐고 분명히 그 거래량은 적었지만 그렇게 해서 올린 거죠. 올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다면 이 시기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시기처럼 어떤 고통 시기죠. 고통. 그러니까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최소한 2018년도 이전이죠. 2016년도 막 그전 시기 아니면 2014년도에 사셨던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가 돼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시죠. 그런 분들 다 부동산 전문가가 돼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경제 성장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훌륭한 이 애덤 스미스의 어떤 장인들이죠. 이게 진짜 공급, 저거 가짜 공급, 이거 보실 수 있는, 이게 진짜 수요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면 신혼 부부라든지 그런 사람이 고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너무 고통이다. 이거 너무 크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이래서 때려잡아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 대책이 나오니까 환호성을 질렀다. 뭐 그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98이라는 거죠. 98이다. 하는 거예요. 98, 100. 뭐 그 정도 사이인데 이거는 아마 더 올라서 이번엔 120선 정도다. 2018년보다 20%는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고통이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건 바로 이런 지점들마다 뭐가 나왔냐? 그런 거죠. 흔히 그분들이 이건 가짜 공급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 시기마다 나왔던 공급 대책은 어떻다?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효과를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효과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공급적 내용들은 그건 진짜 공급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공급이 아니었다. 그런 공급은 서울의 어떤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공급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시기에 나온 공급 이야기는 뭔가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죠.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고 우리는 역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요. 공급 대책이었고 그런 거죠. 공급 대책을 한 거죠. 공급 대책을 해줬다. 공급 대책이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놀랍게도 꼭 짠 것처럼 짠 것 같죠. 꼭 짠 것처럼 그렇죠. 항상 비싸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성장률보다 더 올라갔다. 하던 바로 그 시점에 놀랍게도 공급 대책이 나오기 시작한다. 공급 대책이 나온다. 놀랍게도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할 거 없이 놀랍게도 가지고 나온 내용들이 뭔가 이상하죠. 뭔가가 가지고 나온 내용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때가 왔다는 거죠. 때가 왔다.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때다라는 거죠. 이때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다. 이 정책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그렇죠? 때가 왔다.
시대가죠. 시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가 서울에 있는 많은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들, 그들이 원하던 바로 그 시대가 왔다라고 우린 볼 수 있겠죠. 네, 시대가 와버렸구나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걸 역산해 보면서 우리는 그 시대가 서울 사람들의 고통을 받던 바로 그 시기였구나를 우리는 느껴보는 거고, 그 시기가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말들이 그 시대를 노린 것만큼 노린 거죠. 그 시대에 노린 거예요. 마치 이 시기에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 된 것처럼, 마치 이 시기에 그거죠.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그 얘기를 꺼내 했던 것처럼 그 시기에 우리는 도달했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